게빈 뉴섬도 이 참 내로남불에다가 말도 안 되는 위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몬태나주로 휴양을 갔다 7월 1일 날 휴양을 떠나서 7월 11일에 복귀한다라고 주지사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지사실에서 발표하면서 그냥 휴가 떠났다라고만 발표를 하고 어디로 떠났다라고 발표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언론사들이 궁금하니까 어디로 갔나 추적을 해봤더니 몬태나로 갔다는 거죠. 왜 몬태나로 갔느냐 하면은 이 게빈 뉴섬 주지사 와이프가 처갓집이 몬태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몬태나로 갔다.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처갓집, 휴가철에 처갓집 방문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몬태나주가 어떤 주냐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정부의 자금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걸 금지한 주들이 있습니다. 주정부 예산으로 출장 못 가는 주 2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당연히 그 중에 몬태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 플러스 거기에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금지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들로 출장 가면은 출장비 안 줘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주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공화당 주들이고요. 이렇게 이 주로 출장을 갈 때 출장비 주지 않겠다, 출장 가지 마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주들은 그렇게 금지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LGBTQ 커뮤니티한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주에는 여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몬태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이 주지사로서 주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금지하고 여행 금지를 해놓은 몬태나주에 본인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휴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주지사가 주정부 예산, 휴가비라는 게 다 정부 예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간 거 아니냐? 아니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 주에서 휴가비를 안 쓰고 그냥 휴가를 자기 개인 사비로 휴가를 갔단 말이냐,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던 겁니다. 뉴섬의 공보 담당 비서관인 에린 멜로는 뉴욕 포스트에 여행 금지는 국비 지출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 정부 예산에만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거지 개인 돈으로 가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사의 여비는 주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주지사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 경비를 주정부가 대지 않는 주였군요. 캘리포니아주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사가 여행하는데 주정부 예산을 안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둘을 연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뭔가 있을 것이라고 위조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이 앤서니 요크라는 사람인데, 주지사 대변인 하고 있는 앤서니 요크는 이런 식으로 허접 기사 쓰지 말아라고 막 가차 저널리즘 이래가면서,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당연히 국민들 세금이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당연히 물어볼 만한 것이죠. 이것은 주 밖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개인적인 여행이다. 우리는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주지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아주 그냥 뭐 갖다 붙이기 좋은 핑계죠. 이게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 끝.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부분, 경호원입니다. 주지사 경호원이 있죠. 그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경호원들인데 24시간 마크하게 돼 있습니다. VIP니까. 그런데 경호원은 휴가 때 안 따라갔냐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경호원의 경호 비용은 주 정부 예산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심각하게 딱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제 그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진짜 게빈 뉴섬이 정말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여행을 간 건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탈탈 털어보면 다 나오겠죠. 이제 정부 예산 보고할 때. 지금 일부 공화당원과 보수주의자들은 주지사의 목적지 선택에 대한 위선을 비난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8선거구의 멜리사 멜렌데즈 주상원의원은 28선거구의 주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이 주들에 대한 주 정부 여행을 금지했다. 여러분은 몬태나주가 그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게빈 뉴섬이 현재 몬태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정부가 그의 보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요크는 대변인이죠. 뉴섬의 대변인 요크는 보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게 이제 호이벤 기자라고 이 캘리포니아 메럴스라는 이 언론사의 호이븐이라는 기자가 이 기사를 지금 처음 쓴 겁니다. 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이 지금 멜렌데즈 주 상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보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렌데즈 주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벤 샤피로라고 보수 농객으로 유명한 젊은 친구인데요. 뉴섬이 최근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선샤인 주를 떠나서 플로리다 떠나서 서쪽으로 이동하라고 촉구한 광고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마이애미로 휴가를 떠났다면 웃겼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국 의원인 하밋 딜러는 몬태나의 휘발유 가격이 캘리포니아보다 갤런당 2.5 2달러 50센트 더 싸다. 캘리포니아에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캘리포니아의 가족들이 민주당 덕분에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에 광고를 내고 붉은 주인 몬태나의 주에다가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맞냐 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몰아붙인 거죠. 캘리포니아는 뉴섬의 전임자인 제리 브라운이 2016년에 처음으로 주정부 지원 여행 제한을 제정했습니다. 몬태나는 아칸소, 플로리다, 노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와 함께 작년 6월에 목록에 추가가 됐는데 왜 이게 목록에 추가가 됐냐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몬태나주 공화당 주지사인 그렉 지안포르테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몬태나에는 주정부 여행 금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정부 지원 여행 금지. 럽 본타 주 법무장관은 당시 주들이 LGBTQ 미국인을 차별할 때 캘리포니아 보면 우리 사무실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주정부 지원 여행 제한 목록에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트랜스 청소년을 악마화하고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막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내 주도 아닌데 나의 주도 아닌데 다른 주에서 결정한 이야기인데 그 주에서 어떻게 하든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왜 이쪽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연방의 문제가 아니다.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놨더니 지금 다들 좌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는 무조건 낙태 다 허용해 줄 테니까 낙태 안 받는 주들은 다 우리 주로 와라. 여행 경비 다 대줄게. 그리고 낙태 안 하겠다라는 주에서 투쟁해라. 낙태 허락해달라고 투쟁해라. 왜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자꾸 간섭질하냐 이거죠. 지 동네나 잘 다룰 것이지. 지금 지 동네는 지금 가스값이 지금 갤런당 7불, 8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는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행이나 다양한 주들이 제한 목록에 추가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행을 포함한 일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계약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허용을 해준다. 뭐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섬이 재임 중에 위선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여름에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방접종을 받은 개인들까지도 마스크를 써라라는 의무와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름철에 농구 캠프에 자신의 아들을 마스크도 쓰지 않게 하고 캠프에 참가시켰던 것이 목격된 이후에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 그 농구 캠프에서 다 뺐다. 2020년 11월에 뉴섬은 나파카운티 호화로운 프렌치 런드리 레스토랑에서 11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 없이 저녁 식사하고 흥청망청 놀다가 또 사진에 찍혀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지사는 팬데믹 초기 대부분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배우도록 학교에 등교 수업 받지 못하게 다 학교 폐쇄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 받게 하던 바로 그때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채택한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에 등교해서 아이를 수업을 시켰다가 역시 또 비난을 받았다. 국민들한테 이래라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는, 버락 오바마도 똑같은 짓을 했죠.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쓰라 뭐 어쩌라 실내에서는 어쩌라 그래놓고 자기는 생일 파티할 때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놀고 그 안에서 그냥 북적북적. 이게 내로남불 좌파들의 실상이다.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마스크 끼자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 왜 자꾸 껴라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다 풀어제쳐 놓고서는 미친놈처럼 막 그러냐 이거죠. 왜 말하는 내용과 행동이 다르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사람을 갖다가 리콜하자 했으면 리콜을 하든가 리콜하자 해놓고선 다시 또 주지사 하게 하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욕을 먹겠죠. 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조심해야죠.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